자, 이번에는 직류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종류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타여자 발전기는 뭘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냐. 계자와 전기자가 정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라는 겁니다. 계자와 전기자가 정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계자에 외부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타여자. 왜냐면은 원래는 계자에 전기를 공급해 줘야지 자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잔류자기가 필요해요. 잔류자기가 사실은 발전기는 이 잔류자기가 필요한데 타여자는 이 잔류자기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기 공급 받을 거니까. 그래서 타여자입니다. 남한테서 전원 공급 받아오는 거예요. 남한테서. 밖에 외부에서. 외부에서 전원 공급을 받아오니까 잔류자기가 뭐예요? 필요하지 않아요. 잔류자기가. 왜? 외부에서 받아올 건데 너 왜 필요해? 필요 없어. 요게 바로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타여자 발전기에서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코일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RF라고 되어 있죠. 바로 계자입니다. 계자. 계자를 F로 표현할 거예요. 계자를 F로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A라고 적혀 있죠. 이 A가 바로 전기자예요. 전기자. 아, 그러면 전기자는 뭐로 표현해요? A로 표현할 거야.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 RF가 나왔어요. 이 RF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이 RF는? 계자의 F에 저항의 R이니까 바로 계자 저항입니다. 아, 계자 저항을 우리 RF야 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 R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RA는 바로 전기자 안에도 저항이 있어요. 바로 그 전기자 저항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은 전기자 저항을 우리는 RA라 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IF죠. 뭐예요? IF가 이렇게 계자에 흐르고 있는 표시예요. 그래서 IF는 계자 전류다라는 겁니다. IF는 계자 전류 F니까 전류의 F니까 계자 전류 IF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IA는 어때요?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전류예요? A니까 I고 전기자 전류 IA구나. 전기자 전류 IA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A, B를 통과해서 A와 B를 통과하면 이게 뭐가 걸려요? 바로 V가 걸리는데 이 V가 단자 전압입니다. 단자에 걸리는 전압. 단자 전압 V고요. 그래서 이 단자 전압을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용할 기계 부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에 흐른다 해갖고 뭐예요? 부하 전류 I라고 합니다. 부하 전류 I.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바로 타여자 발전기에서는 이 용어들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용어들 계자는 F라 하고 전기자는 A라 한다. 그럼 F가 들어간 거는 계자와 관련된 거고 A가 들어가는 거는 전기자와 관련된 거야 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이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타여자 발전기가 어떻게 작동돼?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여자 발전기를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타여자는 이게
지금 뭐예요? 전기자와 계자가 아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 전원을 따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을 받아오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계좌에 이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계좌에 이 외부에서 받아온 전기를 계좌에서 이렇게 전기를 받으니까 이 계좌에 이제 뭐가 돼요?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계좌가. 그래서 계좌가 전자석이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전기자 쪽으로 이렇게 자속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자 쪽에 자속을 보내주니까 이 전기자가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회전하기 시작해야겠죠. 회전을 하니까 뭐가 돼요? 자속을 끊는 거예요. 자속을 끊어서 바로 뭐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전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검은색 보이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얘가 바로 뭐냐? 정류자예요, 정류자. 우리 정류자 뭐였어요? 교류를 직류로. 왜? 이 전기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교류기전력이 나왔어요. 교류기전력이. 근데 그 교류기전력이 뭐로 바뀌어줘야 돼요? 직류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류로 바뀌어서 이 파란색이 직류 전압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직류 기전력이야. 그러면 이제 이 직류 기전력, 발전한 이 직류 기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이 부하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전기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타여자 발전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 바로 전류식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보시면은 타여자 발전기는 계자랑 전기자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진 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 계자에 전기가 흐르면은 어디로 흘렀어요?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으면은 계자에 전기가 흘렀죠. 그러면 계자에 전기가 흐른다 해서 계자전류였어요. 근데 이 계자전류가 발생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자속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는 계자전류가 결국에는 뭘 하는 역할이냐? 자속 파이를 발생시키는 역할이에요. 자속 파이를. 자속 파이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자속 파이가 나오면은 전기자가 회전해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이렇게 교류 기전력을 나오는데, 교류 기전력이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 기전력으로 바뀐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직류 기전력을 부하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럼 이 부하로 이렇게 보내주니까 뭐예요? 전기자를 통과하는 전류를 우리는 전기자 전류라 하고, 이 전기자 전류가 이 단자를 통과해서 부하로 들어가니까 무슨 전류란 됐어요? 부하 전류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길이 하나예요. 그래서 뭐예요? 직류일 때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일정하다. 그래서 이 타여자는 전기자 전류가 결국에는 부하 전류와 같다라는 이러한 전류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자 전류는 자석과 같고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같다. 요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발전된 이 유도기 전력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전된 유도기 전력을 보시면은 기본 툴이 뭐라 하면은 나온 거잖아요. 이 나온 유도기 전력을 어디로 보내줘야 된다 했어요? 부하 쪽에 보내줘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도기 전력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온 걸 보내주니까 뭐라 할 수 있어요? 입력이라 할 수 있어요. 유도기 전력을. 유도기 전력 또는 이 유기 전력을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입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력측. 그럼 이 입력측에서 뭘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는 거잖아요. 입력은 보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압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압을 보내주는데 이 전압이 이렇게 가면은 뭐예요? 저항이 있고 전류를 통과해가지고 부하로 가는 거예요.
이 단자에 걸쳐서 단자에서 부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하가 전압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부하가 전압을 받았어요. 그만 부하가 전압을 받으니까 단자 전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단자 전압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을 보내줬는데 다 100을 받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받아요. 뭐 때문에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바로 손실까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는 게 입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력은 뭐라고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는 거야. 이게 우리 한글로 뜻하면은. 근데 유도기전력으로 이제 구하는 걸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기전력 2가 뭐라고요? 입력이고 출력은 뭐라고요? 단자전압을 출력으로 보자 했잖아요. 그럼 단자전압 V 플러스 손실이에요. 손실. 자, 여기서 손실은 바로 뭐로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전압 강화가 손실이에요. 전압 강화. 손실은 전압 강화. 전압 강화가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 강화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저항과 전류 때문에. 그러면 이 단자 전압에 가는 길에 지금 전압 강화가 뭐예요? 이 RA와 IA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화는 IR이니까 그래서 IA, RA 얘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손실이야 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유도 기전력.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반대로 내가 받는 전압이 얼마야? 바로 그게 단자 전압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단자 전압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단자 전압은 뭐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출력이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출력은 보내준 거에다가 네가 보내준 거에다가 손실을 없애면은 빼주면은 내가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출력은 뭐였어요? V였고 입력은 뭐였어요? 유도기전력 E였어요. E. 그 다음 뭐 해준다고요? 빼기 손실. 근데 우리 손실이 뭐라고요? 전압 강화가 손실이래요. 그래서 손실 IA, RA를 해주면은 타여자 발전기에서 유도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고 단자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발전기에서는 유도기전력을 뭐로 생각하라고요? 입력으로. 단자 전압을 뭐로 생각하라고요? 출력으로. 그럼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손실이 있어야 돼까지. 손실은 뭐라고요? 전류와 저항이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얘를 IA로 표현했지만 이 IA 대신에 뭐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전류식에서 IA는 뭐랑 같다고요? 부하 전류 I랑 같대요. 그래서 이 IA 대신에 뭐로도 쓸 수 있다? I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IA는 I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꼭 여기가 제가 IA라 했다고 IA로 외우지 마시고요.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부하 전류 I로도 나올 수 있어. 왜? IA랑 I는 같은 놈으로 볼 거니까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분권 발전기입니다. 이 분권 발전기를 보시면은 분권 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분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까 타여자는 전원을 남한테서 받아오니까 잔류자기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분권은 잔류자기, 남아있는 자속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그 명칭은 똑같기 때문에 특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가 뭐예요? 바로 계자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있으니까 전기자죠.
그래서 이 전기자랑 계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마주보는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 여기 병렬 연결로 되어 있으면은 바로 분권 발전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이 계자에서 잔류자기가 있으니까 이 계자에서 남아있는 자속으로 계속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자속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속을 보내주면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전기자가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기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자를 통해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직류 기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류 기전력을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부하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단자전압이야 라고가 했죠. 그러면 이 틀인데, 그럼 이 틀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발전된 전기가 이 기전력이 나오면은 이 기전력이 이렇게 전기자를 통과해야겠죠. 그럼 바로 이 전기자를 이렇게 통과하는 전류를 바로 뭐라 해요? 전기자를 통과했어? IA라고 해요. 근데 이 IA가 이렇게 쭉 흘러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부하로 흐르는 길과 계자 전류로 흐르는 길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류식이 어떻게 나오냐? 전기자 전류 IA는 결과적으로 IA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대요. 그래서 계자 전류에다가 부하 전류를 더해주는 게 전기자 전류야. 요렇게 전류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전류식에서 뭐가 또 하나 나올 수 있냐면은 무부하시. 무부하시라는 말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무부하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부하애가 연결된 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선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 발전된 전기를 원래 너 써 하고 줘야 되는데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너 안 줄래? 내가 그냥 모으고 있을게. 이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무부하예요. 그럼 무부하할 때는 이 부하로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는 거예요. 나 안 줄 건데? 안 줄 거니까. 안 줄 거니까 바로 그게 부하의 전기를 안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무부하예요. 그러면 이 무부하시를 보시면은 무부하에는 전기가 여기 I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죠. IA가 어디로만 가요? IF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하시는 전기자 전류가 계자 전류랑 같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부하시는 전기자 전류가 계자 전류랑 같다는데 그러면 이 계자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계자 전류는 우리 전류 구하는 공식 기억하면 돼요. 뭐예요? 저항분의 전압. 근데 계자 전류를 구하고 싶으니까 무슨 저항이어야 돼요? 계자 저항분의 전압. 근데 여기서 계자 전압으로 주어지면은 계자 전압 VF라고 해주면 되고요. 계자에 전압이 없어. 그러면 그냥 V로 해주면 됩니다. 단자 전압 V로. 요게 바로 부하 전류, 무부하시의 계자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자 전류를 구하면 결국엔 뭐랑 같다라는 거예요? 전기장 전류랑도 같아. 요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무부하시 전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유도 기전력이에요. 유도 기전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유도 기전력은 뭐라고요? 입력에다가 유도 기전력은 입력인데 이 입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야 라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을 입력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구해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는 거야. 내가 보내준 건데 받은 거, 네가 받은 거랑 없어진 거랑 더하면은 내가 보내준 게 되잖아. 이게 바로 유도 기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유도 기전력의 식으로 쓰자는 거예요. 우리 말을 이제 공식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입력은 뭐라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입력이니까 이는 출력은 뭐로 표현한다고요? 단자 전압 V로요. 출력은 부하 단자 전압 내가 보내주는 여기에서 보내주는 E를 여기로 보내주는 요게 바로 출력이라는 거예요. 보내주니까 받은
내가 보내줄 거 네가 받을 거 아니야? 이 받는 전압이 바로 출력, 단자 전압이고요. 근데 이 출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 IA가 이 V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전력이 V로 가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돼요? 저항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저항을 통과하고 N쪽은 갈 필요 있어요? 부하랑? 전혀 관계없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뭘 통과해요? 부하 전류를 통과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바로 단자 전압이 나와요. 그럼 지금 뭐 통과해야 돼요? 부하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자 전류를 통과해야 되고 전기자 저항을 통과해야지만 부하로 갈 수 있어.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이 손실, 전압강하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이 손실이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RF와 IF는 이 부하로 가는데 전혀 뭐예요? 방해될 게 없잖아요. 가는데 안 지나도 가잖아요. 그래서 위 그림 지금 뭐랑 똑같아요? 타여자 발전기랑 똑같은데? 예. 그래서 분권 발전기, 분권이 타여자기와 가장 비슷하다. 성분이 특성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단자 전압 구하재요. 자, 단자 전압은 뭐라고요? 출력이라고 했어요. 출력. 그러면 이 출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입력은 뭐였어요? 2고 출력은 V니까 V는 입력에다가 유도기전력에다가 빼줘. 뭐를요? 손실 IA, RA라는 손실을 빼줘봐. 이러면은 뭐가 돼요? 단자전압 V야, 출력 V야 라는 게 된다. 그래서 단자전압이 출력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훨씬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기본 틀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직권발전기입니다. 직권발전기는 뭐냐면요.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된 거를 직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이 A, RA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전기자예요. 전기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자는 뭐로 한다 했어요? 계자는 우리 F로 표현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계자가 RS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에 할 복권발전기 때문에 그래요. 복권발전기 때문에. 복권발전기는 뭐냐면은 직권하고 분권을 합쳐놓은 게 복권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복권에도 계자가 있잖아요. 분권에도 계자가 있고 직권에도 뭐가 있어요? 계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분권에서의 계자를 F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직권 계자도 F로 표현하면은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직권 계자를 RS로 표현해요. 왜? 복권 발전기 때문에. 복권 발전기는 이 직권도 계자가 있어야 되고 직권 계자와 분권 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RF면 뭐예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직권에서 계자를 뭐로 표현해줘요? RS로 표현하고 분권에서는 계자를 RF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뒤에 할 것 때문에. 그래서 직권은 계자가 RS로 표현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 틀을 보고 가지고 이제 한번 또 봐보죠. 그럼 마찬가지 얘도 잔류자기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록에 마찬가지 여기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전류식부터 살펴보죠. 그러면 전기가 여기서부터 이 발전된 기전력이 어디로 가야 돼요? 부하로 가야 돼요. 그럼 부하로 가려면은 이렇게 전기자를 통과해서 전기자 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뭘 통과해야 돼요?
계자를 통과하니까 계자 전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흘러야 돼요? 부하에 흐르니까 부하 전류 I가 됐어요. 근데 흐르는 길이 다 뭐예요? 일직선 연결됐죠. 그래서 얘는 전기자 전류는 계자 전류와 똑같고 부하 전류와 똑같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뭘 알아야 되냐? 유도기전력이에요. 유도기전력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입력을 구해봐라는 거예요. 입력을 구해봤는데 이 입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는 게 입력이야 란다 했고요. 단자전압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출력이라 했어요. 출력. 그러면 이 출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봐. 요렇게 기억을 하자 했어요. 출력, 단자전압을 출력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예요? 출력은 입력에다가 손실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자, 먼저 이제 유도기전력, 입력을 보자라는 거예요. 유도기전력을 구해보면은 이 유도기전력 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줘 보잖아요. 그럼 먼저 출력 볼게요. 출력이 뭐라고요? 단자전압 V래요. 그럼 V 플러스. 근데 이제 손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유도기전력에서 부하로 가는 데 있어서 전류와 저항을 봐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전류와 저항 뭐 통과해야 돼요? RA, IA를 한번 통과해야 돼요. 기전력이. 그럼 이미 여기서 뭐가 발생했어요? 손실이 한번 발생했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RS, IS가 또 맞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한 번 더 손실이 발생했어요. 손실이 몇 번 발생해요? 직구는 2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A와 RA라는 손실이 한 번 발생했고 여기에다가 또 뭐가 발생해요? IS와 RS라는 손실이 한 번 더 발생했어. 그러니까 2번 발생한 손실을 더해줘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손실이 2번 발생했으니까. 손실을 2번 발생한 거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발생한 손실과 두 번째 발생한 손실을 더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IA나 IS나 뭐 한다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유도기전력 2를 V 플러스 IA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IA는 IS가 같으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RA 더하기 RS가 될 거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도기전력 공식을 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앞에 거보다는 얘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2는 V 플러스 IA 가로 열고 RA 플러스 RS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자전압 V는 뭐 해주면 돼요? 출력은 입력 빼기 손실이니까 입력은 2 빼기 손실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IA에 가로 열고 RA 플러스 RS다 라는 요게 바로 단자전압이냐 기전력이냐 유도기전력이냐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얘가 2번 얘가 3번에 대한 식이었습니다. 요렇게 저희 직권 발전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4번 복권 발전기입니다. 이 복권 발전기를 보시면은 복권 발전기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직권 발전기와 분권 발전기가 혼합된 형태예요. 그래도 일단은 직권과 분권이기 때문에 잔류자기는 필요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분권은 어땠어요? 이 전기자와 마주보게끔 나온다 했죠. RF가.
그리고 직고는 어땠어요? 전기자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다 했어요. 그래서 둘 다 계좌가 RF면 어때요? 충돌이 일으켜요. 그래서 분권은 RF로 쓰고 직고는 RS로 쓴다 했어요. 분권은 RF, 직고는 RS로 쓰는 이유가 바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권발전기는 요 정도를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하자면은 복권발전기는 이거 이용하다가 우리가 직권발전기로만 쓸 수도 있고 복권발전기를 분권발전기로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복권을 직권으로 쓰고 싶어요. 직권발전기로. 복권발전기를 직권발전기로 사용하고 싶고 복권발전기를 분권발전기로 사용하고 싶어요. 요렇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복권을 직권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는 뭘 해야 돼요? 이 분권 계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 분권 계좌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여기에 전기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흐르죠?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는 전기 안 흐르니까 요런 식으로 직권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권을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분권 계좌를 잘라버려라, 개방해버리라예요.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분권 계좌를 개방해버려라고요. 복권을 그러면 이번에 분권처럼 쓰고 싶어요. 그럼 복권을 분권처럼 쓰고 싶으면은 이 직권 계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잘라버리면은 여기로 전기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전기를 자르고 나서 이 자른 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잘라졌기 때문에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직권 계좌로는 전기가 안 흐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했어요? 단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권 계좌를 뭐 해주면 돼요? 단락시키면 돼요. 단락.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면은 복권을 분권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분권 계좌를 개방시키면은 복권을 직권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입니다. 그러면 이 직류 발전기는 이 병렬 운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각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발전기는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극성. 왜? 직류 발전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 극성이 같아야지만 병렬 운전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외부 특성이 어느 정도 수화 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요, 균합판을 설치할 것이에요. 근데 이 균합판은 균합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균합선. 균합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균합판은 어디에만 설치하냐? 직권과 복권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분권에는 균합선 설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직권과 복권. 왜요? 복권은 뭐였으니까요? 복권은 직권 플러스 분권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직권이 들어있어요. 사실 균합선은 직권에 설치하는 거예요. 직권에. 근데 이 복권도 직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균합선 설치해야 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뭐 설치해야 돼요? 균합선 설치해야 돼 라는 거. 분권은 설치할 필요가 없죠. 직권이 아니니까. 그러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전기의 특성 곡선입니다. 자, 이 발전기의 특성 곡선은
무부하 특성 곡선이냐, 부하 특성 곡선이냐, 외부 특성 곡선이냐, 요렇게 나오는데, 먼저 무부하 특성 곡선은요, 계좌전류 IF와 유도기전력 E의 관계입니다. IF와 E의 관계가 뭐예요? 무부하 특성 곡선. 단 유도기전력은 다른 말로 무부하 단자전압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E는 무부하 단자전압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좌전류와 무부하 단자전압의 관계, 계좌전류와 유도기전력 E의 관계 뭐예요? 무부하 특성 곡선이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하 특성 곡선인데요.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예요. 그럼 뭐예요? 계좌전류 IF와 단자전압 V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부하 특성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부 특성 곡선인데 이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예요. 그럼 뭐예요? 부하전류 I와 단자전압 V의 관계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F와 E의 관계는 무슨 곡선이야? IF와 V의 관계는 무슨 곡선이야? Y와 V는 무슨 관계야? 라고 하면은 이 곡선들 생각해주면 됩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은 유도기전력과 계좌전류의 관계,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